생각이 나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건축에 대한 왜곡과 우리나라 아파트 건설 세계에 대한 어떤 위상 뭐 이런 거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게 미선엔 우리나라 건축계의 참혹한 현실을 제가 고발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새삼 일깨워 드릴게요. 아마 그 아무도 신경 못 쓰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룩하면서 큰 사건 몇 개를 사회적인 사건을 몇 개를 맞이해요. 어떤 게 있냐면 86 아시아게임 뭐 그거는 그렇겠지만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죠. 이건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월드컵도 유치하게 돼요. 물론 일본하고 같이지만 그러면 이게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지만 제가 그때까지 알고 있던 거는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호재예요. 이게 변방에 있던 건축에서 세계 무대로 탁 데뷔를 하는 순간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행사가 있으면 세계 유명한 잡지, 건축 잡지들에서 다 대서특별하고 어느 경기장은 어떻고 뭐 이걸 다 특집으로 다뤄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 올림픽 있으면 거기에는 각 경기장은 물론이고 바르셀로나 도시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공공건축도 그때 막 확 이렇게 떠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기회가 오는구나. 뉴스에서 막 이렇게 막 띄웠잖아요. 최신 설비를 갖추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외국 잡지에 우리나라 그 올림픽 관련된 건축물이 한 건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건축적 가치가 없어서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이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88 올림픽 그때도 여러분들 기억 남는 장면들이 있다면 뭐 그거에 안 안 즐거운 되는 남자예요. 그런 거 전혀 그 이효령 선생이 그 기획해가지고 했던 건 불농장을 했을 때 생각나요. 그 재밌는 내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89년에 일본에 이제 초대받아서 전시 건축전을 했어요. 한국 건축 3인전이라고 했고 나하고 조동용 씨하고 김기석 세 사람이 뽑혀가지고 가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왜 우리 세 사람이 뽑혀갔느냐 하면 일본이 64년 동명 올림픽으로 해서 단기 개조라고 하는 월드스타를 만들었어요. 올림픽의 메인 화면 시작될 때 메인 화면이 그 요요기 체육관이라고 하는 게 메인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가로 그냥 단번에 부상해버려요. 그런 경험을 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의 단계 같은 한국의 건축가가 뜰 거다. 뜨는데 누구냐? 누구일까? 예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김중업이냐? 김수근이냐? 이 두 양반이 다 올림픽 전에 다 돌아가셔. 그리고 한참 이제 전시장까지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상자가 없어지니까 계속 꽁대신 닭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교육을 받지 않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일본 교육을 받지 않는 40대 건축가로 그래서 이제 뽑자라고 뽑았는데 40대 건축가들이라고 이렇게 한 10명 후보를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작품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내다 걸만한 작품들이 없는 거예요. 왜 세계에서 야 이거 좋다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대신에 그 이 세 사람을 선정한 이유가 이 사람들은 글을 많이 써. 건축하고 글 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없어. 근데 그때 이제 김기석 씨는 시인으로도 이제 등단을 했었고 나하고 조동영 선수는 그때 뭐 우리가 글을 써서 발표할 수 있는 게 건축 가액 페이지, 사역 페이지, 그다음에 건축 잡지 몇 개였었는데 조 선생이나 나나 원고 청탁이 오면 아무리 바빠도 사양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잘 써주니까 그다음부터 계속 기자나 편집자들이 계속 잠깐만 주는 거니까 어거지로 많이 쓰게 됐어. 글 쓰니까 훨씬 좋더라고. 그래서 자꾸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래갖고 이제 글 쓰는 건축가로 이제 뽑혀서 가서 일본에 전시를 했는데 그 일본의 그 큐레이터한테 왜 건축하고 글하고 무슨 관계냐 했더니 건축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가 쓰는 외래어 중에 세 가지의 아주 이상한 외래어가 디자인이라는 말, 서비스라는 말, 프라이버시라는 말. 우리말로 확실하게 번역이 안 돼요. 디자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디자인이라는 우리말이 있어요. 그게 설계라고 해요. 계획을 세우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게 설계고 그게 디자인입니다. 그다음에 내가 설계 사무실을 처음에 내 이름으로 오픈을 하고 세무서에 이제 등록을 하고
사업자 뭐 등록증이라는 걸 받았는데 업종에 서업이라고 써요. 서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서비스업의 줄임말이에요. 내가 왜 서비스업이냐고. 그때만 해도 서비스는 술집에 웨이터들이나 이런 애들이 몰랐는데 내가 왜 술집 웨이터가 되냐? 그랬더니 남의 일을 해주는 용역업이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그래서 서비스업. 그래서 설계라는 게 서비스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라는 말, 말에서 사생활 뭐 그 단어가 밑에 합쳐진 거죠. 한마디로 프라이버시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근데 어떤 이 도예가가 저한테 이제 주택을 하나 역도에다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설계는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자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 아이가 셋인가 있는데 아이들 방에 이렇게 안에서 닫고 꼭 누르면 잠기는 거 있죠. 그것만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 장치 하나 때문에 부모의 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들어가다 팽 들어가가지고 탕 닦고 딱 눌러버리면 그다음에 밥 먹으러 나오려고 갖다 빌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는 노크하고 들어가겠다. 아무리 애들 방이지만. 그리고 애들도 나 간섭 받기 싫어요 그러면 닫고 들어와도 좋아요 할 때는 반쯤 열어놔. 그래서 서로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프라이버시를 예의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서비스는 나는 도리라고 풀어요. 선생으로서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는 선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학생의 도리는 뭐야? 열심히 들어주는 거죠. 포은질 안 가고. 학생의 도리잖아요. 선생은 따지도 안 하고 열심히 가르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디자인은 설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요즘에 뭐 저기 그 보험 설계사도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는 인생을 디자인해 준다고 그러고 당신의 인생을 내가 디자인해 주겠다라고 해서 보험 설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그 영어의 그 세 가지 단어가 우리는 그걸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썼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저쪽에서 갖고 오면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가 들리는 거지? 하여튼 일본의 전시를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때 그 일본에 이제 건축가들하고 이제 뭐 심포지엄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너는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하냐라는 것과 그 하려고 하는 소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냐를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우리 세 사람들은 다 우리 한국적의 정통 뭐 또 마당이 또 어쩌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일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그럼 뭘로 하는데?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냄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냄새와 공간의 뭐 이런 상관성 같은 것들에 대한 걸 한다. 또 한 친구는 자기는 속도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속도와 건축의 어떤 이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있다. 우리하고 주제가 전혀 다르다. 우리는 그냥 굉장히 큰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 걸리는 거고 걔네들은 아주 작은 주제를 막 키워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라 건축이라는 거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천천히 얘기를 걸어가면 그냥 싸게 빨리 짓고 거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면 항상 오케이 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건설이고 그래서 공간을 그냥 물량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그거라면 방금 설명하신 디자인에 대해서 거의 같은데 잠깐 부연 설명을 또 제 나름대로 드리자면 또 그게 왜냐하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잘못 쓰여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디자인, 특히 건축 디자인을 얘기할 때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전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통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뭐 혹은 뭐 어떤 기계 같은 거 만들 때 시스템 디자인 그러잖아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다분히 시각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쓰여요. 디자인 해봐 그러면 예쁜 걸 원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게 아니고 디자인을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제 정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물론 시각 디자인도 포함이 되지만 전체로서 완벽한 조화체를 이루게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기계 디자인 그러면 기계를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되고 이런 거를 구상하는 게 기계 디자인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구조 디자인 하면은 야 기둥 예쁘게 뽑아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짓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고 뭐 어떤 외력에 버텨야 되고 뭐 이런 걸 구상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 틀을 유지하게 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건축 디자인은 외관을 예쁘게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닌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심지어는 건축인들 일부조차도 야 건축 디자인 야 너 디자인 잘해? 그럼 야 인면 한번 적어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건물 전체적으로 얼마나 조화체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화라는 건 환경과 조화, 땅과 조화, 사람과의 조화 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완전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건축 디자인인데 이걸 디자인하면 시각 디자인이구나 이건 굉장히 잘못된